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까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 종목은 지금 살만한 시기구나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10시의 전세역전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세역전 종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는 0.45% 하락. 지난주에 바이오주의 랠리가 대단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 에너지 더 기대해도 좋다라는 관점이시겠네요. 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네. 이 비슷한 포인트에서 보여준 기업이 하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접근이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벤트적 요인까지 더해서 접근을 해본다는 점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오라고 생각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꿈과희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좋아요. 상승할 때도 아주 탄력적이고 하락할 때도 그냥 탄력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 뭐 상승 하락을 탄력적으로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들이 대부분 났습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약바이오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제는 조금 타이트하게 그래도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 안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언급된 점, 이걸 첫 번째로 보고 가겠습니다. 2분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기보수 기간입니다. 정기보수라고 하면은 이게 바이오 쪽이라든지 제약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 탱크를 통해서 이 시밀러라든지 원액을 생산을 해서 다시 고객사에게 주게 되는데 2분기는 이게 정기 보수가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통상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 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한 3% 정도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는 수준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되려 잘 나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719억 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매출에 대한 부분이 20% 상승해서 30% 상승으로 톤을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실적에 대한 뭐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룹주들이 반영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파생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주 뭐 테마성의 종목이고 베타가 크기는 한데 뭐 삼성 스펙 45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이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이 한 300억 원대로 적다 보니까 뭐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 9일에 일정이 먼저 잡혀 있고 결정은 12일에 있다 보니까 오늘 기간으로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성우 이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을 승진시켜 주셨군요, 회장으로. 네, 이제 뭐 회장진이다 보니까 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제 마음속에는 뭐 삼성그룹이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는군요. 마음속에서 톤을 한번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사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 탑픽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탑픽은 저는 셀트리온이 탑픽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작은 종목 중에서는 AB온이라는 종목. 왜냐하면 이게 임상 단계에서 이제 아마케라든지 그 부분에서 발표할 만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기존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체력 안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뭐 올해 실적에 대한 그 증대도 있지만은 가장 타겟으로 이번에 접근을 한 건 삼성그룹 내에서 좀 사면에 대한 기대감 요인으로 접근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가격 어느 정도로 볼까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랑 현재가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89만 원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98만 원.
손절가는 87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습니다. 뭐 실적 부분도 이제 바이오주 가운데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는 것도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전세역전 공약주 1라운드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롯데쇼핑도 사면 관련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뭐 신동빈 네. 회장의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롯데쇼핑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정했더니 이렇게 높게 잡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를 제시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10만 원인데 15만 원 제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핫했어. 옛날에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을 거래됐던 주식이고 그쵸. 과거에 50만 원, 뭐 45만 원까지 거래됐던 주식입니다. 49만 5천 원인데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빠졌던 주식이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다가 이제 쇼핑센터를 했다가 그게 철수를 하면서 적자 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하락했고 네. 그 이슈가 이제 올해 이제 작년까지도 실적에 적자가 나오면서 계속 찍어 눌렀던 이슈인데 이게 지금 자본금이 12조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 2조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이제 자산주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신동빈 회장이 이제 주주기도 하지만은 이 회사의 지금 어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2분기에 이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계속 적자였는데 3조 9천억 매출에다가 이제 744억 흑자가 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는 한 500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롯데 하이마트 자회사 적자고요. 롯데온 이제 그다음에 쇼핑, 롯데 쇼핑의 이제 그런 뭐 대형 마트, 슈퍼마켓은 적자인데 네. 흑자가 어디서 났냐면 여기가 과거에 면세점 1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가 잠깐 앞섰고 중국인들이 몰려올 때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롯데 쇼핑을 가는데 이제 중국인들은 호텔 롯데가 왜냐하면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호텔 신라가 1위로 앞서게 됐던 이유가 네. 이제 그건데 그 전까지는 1위인데 올해 이제 롯데 백화점이 8천억에다 2분기에 이제 8천억에다가 뭐 거의 1,000억 정도 흑자가 나오면서 다른 것들을 커버하면서 이제 흑자가 났는데 700억 흑자가 났는데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회사가 롯데 백화점에 가면 극장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예, 롯데시네마가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급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범죄도시랑 닥터 스트레인지 배급으로 인해서 흑자가 맞아요. 나기 시작했고 네. 한산과 매버릭 배급사입니다. 한산 요새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400만이 넘었고 뭐 매버릭은 지금 700만이 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제 100억 정도 이제 분기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컬처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인율이었던 적자가 좀 탈피되면서 상승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사면 수혜주기도 하고 이제 자산 가치주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이제 12조나 되는데 지금 2조 8천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지 않냐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이제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8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뭐 사면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실적이 좋죠.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지금도 영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진입된 시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분기로 넘어서는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가의 모멘텀이 될 만한 실적 관련한 이슈들이 많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5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매수 가격은 10만 원보다는 조금 낮은 9만 7천 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두 종목 좀 굵직한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전세역전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69%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역전 공략주 두 번째로 KH바텍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이벤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어떤 이벤트가 네, 있나요? 이게 그 8월 10일이죠. 네. 내일 모레 수요일인데 이때 갤럭시 G 플립 4가 언팩 행사에 있습니다. 네. 예, 플립 폴더 이쪽과 관련된 신작이 없었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래도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좀 주목해봄직 않냐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네. 한 가지 고민 사항이 있어요. 음. 이 고민이 뭐냐면
대형 IT주들의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 못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뭐 폴더블이라든지 플립 쪽은 다르겠지만은 네. 이 기존의 버전들의 판매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가 네. 판매가 호조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톤이 강하게 제가 이야기는 드리지 않는데 다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한번 매매에 대입해서 플레이를 해 봄직하고 그다음 지금의 시장의 성격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들이 순환매가 한번 돌았고 여기 안에서 뭐 개별주의 이슈 같은 경우 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가격대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존에 그 판매된 버전이랑 가격대가 똑같아요. 네.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애플의 신작 같은 경우에 출시는 조금 여기에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지금 폴더블 시리즈, 뭐 플립 시리즈 이쪽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 같은 경우가 그 태블릿까지 같이 하면은 지금 폴더라든지 이 신작이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존의 그 갤럭시 시리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폴더를 같이 쓰면서 네. 약간 이런 이원화가 되는 시스템을 추구를 할지 또는 그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면서 이 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 네. 그건데 그 점 자체도 아주 뭐 이게 매력적으로 확 뛰어난 버전이 나왔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서 하나의 이벤트 요인으로 톤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예, 주가 흐름은 네. 이게 출시 이후에 뭐 판매 대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게 저는 네, 걱정되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리라는 게 사실 그 플립 같은 경우가 이게 폴더고 이게 플립이죠. 네네. 예. 근데 네. 이거를 아예 그냥 펼쳐놓고 쓰시는 네네. 분이 제 지인 중에 한 명 있어요. 이게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달고 네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망가짐이 좀 심하다고 네네네. 액정이. 네. 근데 물론 이제 힌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수요가 줄어들면 힌지 판매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과연 이제 잘 팔릴까 이 폴더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죠.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초기 물량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전에 그 힌지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모듈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한테 미리 받아져 선주문. 있기는 해요. 져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포인트인 게 뒤에 판매 대수를 봐야 되는 게 네.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대수를 잡아놓긴 했지만은 그보다 덜 팔린다고 하면은 미리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주신 점은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그쵸. 강조를 중요할 것 드리고요.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차기작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다음에 정말 플립이라든지 구효사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S펜을 4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매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저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그 부분에 대한 요구였는데 그게 당장은 이번 버전에는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끝까지 확장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짧게는 말씀해 주신 포인트처럼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함께 보면서 네. 이벤트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제품에 대한 새롭게 론칭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매수가는 제가 25,5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23,350원이네요. 지금 사도 되나요? 뭐 가격대는? 일단 뭐 사고 보는 걸로 하고 네.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가가 좀 타이트하게 잡긴 했습니다. 19,000원인데 네. 지금의 주가 흐름으로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기는 하네요. 근데 네, 하나의 이벤트로 같이 뭐 공부하는 요인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면서 KH 바텍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끝날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KH 바텍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뭘까요? 삼성물산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도 굵직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물산을 보시는 이유, 뭐 저기 어디죠? 사우디? 기대감? 그게 이제 굵직한 종목을 가져왔다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목을 봤더니 전세 역등 종목이라고 그쵸?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운 걸 가져오지 않았나? 롯데 아니요, 쇼핑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너무 무거운 걸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닙니다. 네. 이 무거운 종목도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재용이 이제 저 사면 관련해서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 삼성물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대부분 이제 일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삼성생명이 8% 들고 있고 그 다음에 5%를 삼성물산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계 내에서 주요 이제 지배주주고요. 그래서 네. 삼성물산이 어떤 주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또 삼성물산이 이재용이 8%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 죄송합니다. 18% 이제 일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부진과 이제 이서연이 각각 6%씩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회사의 20조 정도 되는 회사를 지금 현재 이제 18% 달았고 이게 이제 지렛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 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지금 현재 그동안 지금 이제 소송 걸리고 있는 게 삼성 SDS랑 뭐 이런 것들과 해서 전환사채 지배 주주로 만들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삼성의 어떤 확실한 지배로서 확고하게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그 전에 합병,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을 때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확실한 주요 주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 등급 뭐 이런 것들 이제 수혜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삼성물산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움직입니다. 근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이제 22년에 41조 매출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22조입니다. 그러니까 퍼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아까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패션과 제일모직, 건설과 상사와 리조트, 뭐 급식, 바이오가 이렇게 이제 자회사로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공시 나오는 걸 보면 이 회사가 수소 관련했을 때 삼성물산이 한다고 그러고 폐배터리 관련했을 때도 삼성물산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용의 지배 구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밑으로 지금 현재 계속 모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삼성물산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배터리 리사이클, SMR, 수소,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삼성물산이 합니다.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예상을 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수혜주로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격 뭐 12만 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1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20만 원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20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도 15만 그때도 이재용 사면 얘기가 있으면서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배구조 연관해서 그 관련한 주요 사업군이 삼성물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또 굵직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1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역전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역시나 두 개의 종목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AB온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했을 때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암학회 얘기도 많이들 올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기대감이 있나요? 네, 계속 제가 제약바이오를 초점으로 볼 때는 일단 실체가 있는 쪽. 근데 그 실체를 제가 이해가 되는 그쪽으로 좀 접목을 해서 봐요. 네, 이해가 안 되고 투자하면 안 되죠. 네, 사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세미나를 많이 듣는데도 잘하시는 분들께서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어렵죠. 네, 이해가 어렵고 해서 언제나 조금 더 쉽게 알 수 없을까요? 네. 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기는 한데
좀 쉽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일단은 이게 이벤트는 9월에 이제 유럽에서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학회에서 임상이 진행될 때 기업들이 이 임상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전 임상 단계에서 결과라든지 진행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크게 주가에는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진행 단계가 워낙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주가의 탄력성은 적은데 임상 1상, 2상, 2단계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좀 탄력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레퍼런스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폐암이라든지 이쪽 부분 전체적인 타겟을 하는 부분에서 결과적인 요소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맞춤형으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그 맞춤형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항암제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제 내성이 많이 쌓여온 부분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표적이라는 점이 이 항암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의 내성이 있지만은 이 내성을 뒤로 하고 조금 더 발전이 가능하고 그 치료 기간을 더 늘리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환자분들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뭐 연장 기간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괜찮은 군이고 플레이를 하기 편한 게 기본적인 실적 체력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편하기는 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적으면서 여기에서 그 임상에 대한 발표가 진도가 나가면서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요. 지금 사서 이거를 뭐 시가총액 2천억인데 뭐 1조, 2조까지 보자 이런 시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암은 사실 고칠 수 있는 암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암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약을 잘 개발해서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암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AB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11,450원 단계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어요. 네네. 목표 주가 제시해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짧게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짧게 보는 네.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접근 자체는 사이클이 2주 동안 시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가 일단은 짧게는 단기 시세가 시총이 적은 종목은 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혹은 쉬었다가 이제 네. 9월에 그 암학회 할 때 그때 지켜보면 어떨까요? 아, 좋은 접근이시고요. 예, 포인트를 아까 종목도 네. 그렇고 이번 종목도 딱 집어주셔서 저한테도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번 주가 주가의 피크일 수는 있으나 또 하나의 일정이 9월 달에 있잖아요. 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자 한 이유가 가깝게로는 그러한 짧게네. 네,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대입해서 매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2,000원으로 단기 설정을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 이제 9월에 있을 이벤트에 있어서 주가가 눌림목이 있었던 추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AB온 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이 종목도 관련해서 왜냐하면 신규 종목이고요.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른다. 또 사실 아까 좀 맞춘 건 아닌데 잘 아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이제 파이프라인 몇 개만 알고 있고요. 사실 네. 그다음에 기술 수출 뭐 이런 걸로 해서 알고 있지. 우리가 바이오 의사들도 이거를 갖다 주고 이제 아느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주를 제시해 주시는데 뭐냐 강력한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공모가 4만 원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4월 24일 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6월 6월 24일 날 이죠? 상장했는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7월 네. 24일까지 이제 상장하면서 보호이수 물량이 이제 90만 주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매도가 안 나와요. 계속 그러면 조정을 거치겠구나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연기금이 한 달 동안 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2만 주, 투신권이 4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와 있는데 계속 사더라고요. 계속 왜 살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봤더니 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뭐 미국계에다 다국적 기업에다가 오릭파마 슈피겔 그러니까 이노엔, 피라미드 바이오 사이언스, 네. 그다음에 브리켈 바이오텍 여기가 이제 네 군데가 기술 수출 17억 9천 달러 그래서 네. 한 2조 이상의 어떤 기술 수출을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수익이 늘어나는데 피라미드락은 이제 8억 5천 달러의 이제 유방암 치료제 관련해서 하고 브리겔 바이오텍하고는 이제 아토피 관련해서 네. 하고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뭐 이런 것들과 유방암 치료제 이런 것들의 후보 물질로 해서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회사를 눈여겨 보고 있고 기관 물량이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조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저는 이제 저번 주까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오늘 외국인 창고 투신권 조금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중인데 물론 사모펀드랑 기타 부분에서 팔았어요. 네. 사모펀드에서 6만 주, 기타 부분에서 5만 주 이거를 갖다가 투신과 연기금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는 됐는데 공모가가 이제 하단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과 투신권 팔고 기타 범위 사모펀드 팔고 이제 한 거를 투신 연기금, 외국인들, 개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이제 기술 수출 2조 정도를 했는데 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5천억 정도. 그다음에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있었고 또 공모가 근처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에 늘면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공모가 이제 4만 원 시작했는데 되게 낮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에서 한번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될 거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10만 원 잡아드렸는데 너무 높다 그래서 8만 원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강하게 제시해 주셨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에는 10만 원이 있지만 너무 높다라는 의견에 8만 원으로 재조정해 주신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으로 앞으로에 대한 또 기대감을 많이 열어둘 수 있는 게다가 팔아야 될 주체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사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매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에 전세역전 오늘도 각각 3종목씩 6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